네, 안녕하세요. 멍멍이 맛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커뮤니티와 호객노노 게시판을 어느 단지들보다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입지 및 가격 평가 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 동네들을 실제로 둘러보면서 느낀 점,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 등을 종합해서 해당 청약 단지에 청약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도 보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줄여서 영자디라고 부를게요. 영자디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들 양평동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경기도 양평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양평동은 예로부터 인근 물레동과 함께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한 공업단지인 곳입니다. 목동이나 잠실처럼 주거단지로 유명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사는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지명은 아닐 거예요. 최고 층수 35층의 4개 동, 총 707세대로 이루어진 중소규모 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3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3년의 시간이 남았네요. 실제 현장 가보시면 이제 땅 파기 시작한 사업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약은 3월 6일 특공, 3월 7일 1순위 청약 일정이 진행되고 발표는 3월 14일, 계약 기간은 3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타입별로 세부적으로 다르겠으나 대충 59형인 25평의 분양가는 8억 7천, 84형인 34평의 분양가는 11억 8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액면가 분양가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확장비와 중도금 이자를 고려했을 때 각각 실제 들어가는 돈은 25평은 9억 3천, 34평은 12억 7천만 원 가량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드릴 말씀이지만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분양가네요. 25평과 34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지고요. 대형 평형이 없는 중소형 평형 단지라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34평까지 3베이 구조인 것도 조금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자디의 근거리 입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핵심 포인트죠. 바로 단지 옆에 서울 5호선 양평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곡,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핵심 업무 단지들을 직결로 출퇴근이 가능하죠. 바로 엎어지면 전철역 출입구예요. 사실 길을 건너야 출입구가 있긴 한데 딱히 그게 투자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초초 역세권이 맞습니다. 그리고 영자디는 모아에서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게 바로 몰세권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는 건데요. 단지에서 반경 500m, 도보 10분 안에 롯데마트와 코스트코 2개의 쇼핑몰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산책 삼아 걸어 나가시면 목동 현대백화점과 이마트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 수변공원이 가까이에 있어 나름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서부간선도로가 단지 바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먼 거리로 이동하기에도 용이한 편입니다. 또한 목동 학원가가 라이딩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리라서 아이들 교육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입지 같아요. 나름 서울 중심가 지역구라고 인정받는 영등포구 내에 속해 있는 동네라 서울 외곽 소리 들을 일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지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는 입지 체크는 여기까지 하고 영자디 사업장 주변을 둘러본 현장 영상으로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지난주 주말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요. 모델하우스 분위기는 여러 커뮤니티나 호객노노 게시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달해 주셨던 것처럼 뜨거운 모습이었습니다. 대략 밖에서 30분 정도의 줄을 서고 입장했었던 것 같아요. 각 티슈는 오후 3시까지만 나눠줬는데 아쉽게도 전 얻지 못했습니다. 실내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내부 분위기까지 전달은 못 드리지만 줄 서서 대기하면서 통제받으면서 구경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모델하우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영자디는 5호선 양평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철 외에는 차도도 좁고 해서 교통이 특별하게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영자디가 위치한 양평동 일대는 나홀로 아파트, 많게는 4개 동 정도 되는 소규모 단지들이 조각조각 나있는 형태로 배치된 동네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대신 그 자리에 노후공장, 카센터, 비좁은 골목에 단층 주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동네 일대가 완벽한 평지라는 점은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동네 주변을 돌아다닐 때 숨이 차거나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영자디 바로 옆에는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신축 단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308세대의 영등포 중흥 S클래스입니다. 해당 단지는 편도 3, 4차로에 영등포로와 접해 있고요. 영자디가 다 지어지면 같은 신축으로서 동네 시세를 함께 견인하게 될 단지일 것 같아요. 단지 1층에는 모두가 선호하는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양평동 일대는 노후 공장들이 있었던 공업단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노후 공장이 철거된 이후에는 신축 지식산업센터가 활발하게 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자디 단지 둘레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해당 지식산업센터 1층에 위치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상권까지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교통체증 및 주거에 불필요한 유동인구를 발생시키는 문제점 때문에 단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게다가 영자리는 같은 구역 내에 신축 지식산업센터가 같이 배치될 예정이죠. 실제로 아파트 일부 세대는 이 지식산업센터 건물과 시야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배치도 및 지식산업센터가 건축될 위치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양평동은 아파트 옆 지식산업센터들이 얽히설켜 있는 그런 동네의 모습을 앞으로도 벗어나긴 힘들 것 같습니다. 판교나 마곡처럼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같은 지역 내에서 뚜렷하게 구분된 모습이 아니라서 아쉬운 측면이 매우 크죠.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양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회자될 그런 동네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영자지 청약이 진행되면서 양평동을 몰랐던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요. 마지막으로 걸어서 롯데마트와 코스트코까지 걸어가 보았습니다. 성인 남자 빠른 걸음으로 대략 도보 10분 안에 두 대형마트의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마트 푸드코트를 이용하거나 당일 저녁 장을 보러 다니기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마트 가기 이전에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당중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요. 도로를 건너서 걷기는 하지만 아이들 통학시킬 수 있는 초등학교가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편이긴 했어요. 신도시처럼 쾌적한 통학 환경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죠? 영자대를 둘러보고 난 후에 제 소감과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청약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제 답변은 안 사요입니다. 안 사요라고 하긴 했는데 조건이 있는 안 사요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집으로 인해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했던 무주택자라면,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또한 아끼고 아껴야 할 고가점 통장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입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5호선 양평역 초역세권에 5호선을 타고 광화문, 여의도, 마곡 등 주요 산업단지를 직결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목동 학원과도 가깝고 안양천도 옆에 있어서 자연환경을 누리는데 부족함도 없으며, 또한 서부간선도로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 타 지역이나 교외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한 편이고, 무엇보다 대형마트가 주변에 많은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영자리가 위치한 양평동 일대는 한계점이 명확히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 주거가치의 프리미엄만 존재하는 곳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두세 개 동의 소규모 노후단지들과 소규모 공장들이 섞여있는 동네의 분위기는 다른 대단지 아파트촌이나 이제 막 정비가 진행되어 천지개벽하는 매머드급 서울 타 재개발 지역에 비해 밀리는 느낌이 강해요. 또한 해당 지역은 비좁은 편도 1, 2차로 도로들이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오랫동안 안고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자리의 분양가는 사실 선을 많이 넘은 분양가이긴 해요. 그냥 서울 상급지로 갈아탄다라고 생각하는 1주택자에 갈아타기 이외에는 무주택자가 이 비싼 분양가에 사주는 건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25평이야 양보 좀 보태서 괜찮다고 쳐도 34평 분양가는 너무 비싸요. 이전에 마더클이랑 둔촌이랑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인데 영자리에게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매가 13억 필터링을 걸고 더 유망한 아파트 단지들을 매수하세요. 하지만 그마저도 머뭇거리는 시장 상황이잖아요. 이 아파트를 청약받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자리는 분명 좋은 아파트이지만 결국에 분양가가 이 아파트의 청약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운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 생각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제 생각엔 비싸도 서울 신축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공급 세대 수가 적다 보니 34평 저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판매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분양가에 나오는 족족 사람들이 다 사주면 조합이나 건설사는 분양가를 도대체 언제 낮출까요? 저는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